안녕하세요.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 신경외과 전문의 조보영입니다. 최근 드라마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. 의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바로 그 시절 이야기였죠. 저 역시 시절을 떠올리면 마음에 깊이 남는 순간들이 참 많이 남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를 보며 문득 떠오른 제 전공의 시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저는 그 의과대학을 입학할 때 일단 외과 계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반외과도 생각했었고, 중간에는 흉부외과도 생각했었고,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형외과도 하려고 생각했는데, 이 신경외과,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신경외과가 굉장히 빡세게 일을 하거든요. 그리고 한 의사도 게으르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 회진 도는 모습이 멋있고, 그 교수님들이 또 뇌수술을 하고 허리 수술을 하면서 환자들한테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그런 부분에 매료가 돼서 신경외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30년 전에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,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회피한다고 하는 그 필수 의료 있지 않습니까?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, 그런 부분들이 이 의료계에는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과들이어서 그 당시만 해도 성적이 좋은 분들이 내과, 외과, 지금은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 많이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저는 그리고 신경외과도 이게 중환자실이 또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 큰 신경외과 중환자실을 갖고 있었고, 수술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병원이어서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은 그런 병원이었어요. 신경외과가 특히. 그래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고, 잠시의 선택이, 잘못된 선택이 환자를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도록 저희가 계속 교육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환자는 어떻게든 좋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,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당시엔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과들은 그냥 저한테는 그렇게 눈에 끌리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게 좀 힘든 과지만 신경외과를 전공하게 됐죠. 다 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무슨 악당이 있겠어요. 다들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막 이 잠이 한번 들면은 잠이 깨지를 못해서 삐삐가 아무리 울려도 깨지를 못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못 나온 경우는 있어도 일부러 그런 걸 피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. 정말 이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젊을 때 일을 했고 많이 배웠고 정말 고생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는 이제 이런 걸 환타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, 여러 전공의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유독 그 전공의만 응급실에 당직을 쓰면 그날이 환자가 막 몰려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환자를 많이 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 그 같이 당직을 쓰는 윗연차들도 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, 장난처럼 농담이겠죠. 그날만 일부러 걔만 찾아서 환자가 오는 건 아닐 테니까. 그래서 어떤 징크스 같은 것처럼 오늘 보영이 당직 쓰면 환자 많이 올 텐데 단단히 준비하자, 이런 얘기들을 농담처럼 하곤 그랬죠. 원장님 계실 때는 많이 왔나요? 나는 별로 없는 편이었어요. 내가 일하면 환자가 별로 없어서 많이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 아내가 된 그 집사람이랑 잠시 통화할 수 있을 때, 그때가 제일 마음이 달래졌던 것 같아요.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인턴이라는 목적이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그 시간에 1년 동안 갖추는 거예요.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. 그래서 산부인과도 돌고 내과도 돌고 소아과도 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로테이션 하면서 하다가 좀 편한 과에 가면 당직이 없어서 이제 밤마다 퇴근할 수도 있었고 했는데, 그러다가 이제 우리 병원의 어떤 그 특징이 뭐였냐면, 이제 마지막 한 12월부터 1월, 2월까지는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고 인턴인데 그냥 신경외과 의부에서 너희들은 신경외과 해.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이제 집에 못 가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, 그때가 이제 머리 감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감았나,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샤워도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고, 또 예전에는 주 80시간 해서 전공의 보호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집에 간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를 못했죠. 당직을 그냥 병원에서만 살고 먹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신경외과 1년 차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. 다들 대학 병원마다 분위기에 따라서 수련받는 과정은 다르겠지만, 특히 우리 병원은 1년 차가 제일 어눌하고 무식하지 않습니까? 이 환자 경험도 덜하고, 그러니까 실수도 잦고, 그거를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잡아주면서 이제 환자가 안전하게 해주는 건데,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. 정말 일주일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잔 적이 있어요. 1시간도 못 잤어요, 진짜로. 그런데
막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까 막 벙벙 어디에 벙벙 뜨거든요. 그래서 계단에서 헛디뎌서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아 정말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죽겠더라고요. 이렇게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그리고 또 도망간 거를 본 적도 있고 도망가면 또 도망간 집에 가서 잡아와요. 왜냐하면 그 친구가 없으면 또 병원이 같이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그만두고 가는 분도 간혹 계시죠. 저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저희 선생님들 이제 제 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일을 하실 수 있고 1년 차를 막 교육시키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나는 저분들처럼 될 가능성은 없다. 도저히 못하겠다.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대단하시다. 그래서 우울감에 빠져서 한번 도망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못 도망갔죠. 글쎄, 환자도 너무 많고, 물론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죠. 환자들이 좋아지면 저희들이 좋아지니까요. 특히 그 머리 뇌동맥류 수술한 분이었는데, 노인이셨어요. 80쯤 된 고령이셨죠. 그 당시에는 80이면 고령인데, 가래를 잘 못 뱉어내니까, 폐가 많이 나빠져가지고 폐렴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노인들이 또 뇌수술까지 받고 중환자실에서 폐렴이 걸리면 돌아가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 옆에 붙어가지고 밤에 1시간 간격으로 제가 계속 그 가래를 뽑아드렸더니 매일 아침에 우리가 이 가슴 사진을 체스트를 찍으니까 그분이 하루 만에 폐가 많이 좋아졌던 걸 보고 내 노력으로 또 사람분이 한 분이 사셨구나 하는 그럴 때 좀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죠. 그거는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신경외과가 남자들로 치면 해병대 같은 걸 가는 길이거든요. 근데 해병대는 한 2년, 3년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? 근데 신경외과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다. 진짜 이렇게 힘들지만 저도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거 돈 잘 벌고 좀 여유로운 생활 이런 거를 좀 보면서 부러울 때도 있지만 저는 제 성격상 다시 돌아가도 신경외과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보며 제 전공의 시절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척추는 조보영 구독, 좋아요.